자,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음식 주문하고 이거 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특히 코로나 시국에 이게 아주 불쑥 성장을 했는데 요즘 이게 실적이 좀 꺾였다고 해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코로나19가 한참일 때는 이게 굉장히 사상 최대의 호황이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19 시국에는 거기에 그 입점된 가게 수가 사실은 한 3만 개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게 기준으로 보면 한 30만 개 정도로 늘었고요. 거래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거래 건수로 놓고 보게 되면은 1년에 한 4억 건 정도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건 이상으로 치솟았으니까 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늘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앱 시장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실현의 계절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달앱에 가입하는 사람은 이제 뭐 포화가 다 됐으니까 별로 없는데 주문 건수 줄고 그렇죠. 액수는요? 액수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액수. 작년 12월을 갖다 전년 동기로 놓고 보게 되면 한 7.9%가 줄었고요. 5월, 1월 기준으로 하면 다시 전년 동월에 비해서 8.5%가 줄었습니다. 2월에는 조금 더 심해졌어요, 낙폭이. 전년 동월에 비해서 한 11.5%가 줄었습니다. 이 거래액 기준으로 그렇고요. 월간 배달앱 실제 이용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2년 2월 달에 3,500만 명 정도가 넘었는데 5월, 2월 기준으로 한 2,900만 명이 약간 넘었으니까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한 18.5%가 감소한 거고요. 그래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갖다가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4월, 5월 달에는 행락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배달앱 사용자 같은 경우는 점점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고금리의 고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점점 좀 줄이는 추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배달앱 같은 것들도 사용 건수가 뭐 22년에 비해서는 올해 점차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감소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달앱 사용도 뭐 줄고 또 주문도 줄고 하면 배달비를 받아서 이제 수입이 되어야 하는 배달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장 타격이 오겠죠. 저희 같은 경우 실제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제 단건 배달을 예를 들면 보통 1시간에 4건 정도 배달을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2-3건 정도 배달을 이제 평균 그렇게 하게 됩니다. 1시간에 2-3건, 4건이면 근거리를 간다는 얘기군요. 근거리 포함해서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를 많이 배차를 받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기도 하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2-3건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바쁜 시간, 예를 들면 이제 점심 시간이라든가 저녁 시간에 이런 때 수요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배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콜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이 아닌 시간 이런 때는 심지어 저희 조합원 중에 1시간 동안 콜을 못 받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한참 배달이 호황일 때 그때에 비해서 배달하시는 분들 월 수입이 얼마나 줄었다고 보면 돼요, 요새?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그렇겠죠. 이제 많이 다르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배달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제 처음 조사를 했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평균 이제 그 한 달 순소득이 381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료나 오토바이료 이런 고정비를 빼면 그게 한 95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순소득으로 봤을 때는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배달 플랫폼 회사는 이제 장사가 좀 잘 안 되니까 배달료에 부담을 갖고 있고 소비자는 당연히 덜 내고 싶다고 하고 또 옛날에 공짜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배달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좀 논거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배민을 예를 들면 저희가 기본 배달료가 3,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9년째 3,000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저희가 받는 기본 배달료만 9년째 동결인 거죠. 그러니까 월급 노동자로 치면 동결 9년째 월급을 기본급을 동결받고 있는 것이고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것이고 기본료를 올려서
저희 안정된 수입을 좀 보장받자라고 요구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소비자나 업주한테 더 받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배민이 받고 있는 배달료를, 업소와 고객한테 받고 있는 배달료를 저희한테 온전히 다 줘라, 떼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이해가 엇갈리는데 네. 지금의 9년째 안 오르는 배달료에도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이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민이나 뭐 쿠팡이츠도 그런데요. 도보,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유혹으로 부업하시는 분들을 대거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배달 물량은 정해져 있고 일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 3,000원 해도 갈래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달로 먹고 사는 전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전업의 기준을 만들어서 전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전업의 기준이 뭐냐. 지금 사실 배달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온전한 직업으로서 인정받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알바라고 생각하는 인식, 온전한 정당한 직업이라고 대우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업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게 하나의 직업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배달앱 쪽이 결국은 이제 주문도 줄고 참 사정이 어려워지고 하는데 배달료는 그대로고, 그 안에 보면은 또 이제 전업과 부업의 이해 차이도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소비자나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또 뭐 자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배달 시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저기 이제 그림에 보다시피 소비자, 그다음에 자영업자, 배달원, 소비자 이렇게 간단한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일단 배달비로 부담하는 비용들은 굉장히 적거나 없었던 시장이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배달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배달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배달 시장의 어떤 유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게에 소속된 철가방이 있다가 네네네. 몇 가게를 맡아 하다가 네. 이 동네를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나왔다가 네네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회사들 몇 개 있죠. 뭐 부릉 뭐 해주세요. 예. 이러다가 이제 그 배달 사업자가 주문을 받기 시작한 게 그렇죠. 배민 같은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소비자하고 자영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 소비자는 음식을 주문을 하게 되면 음식점하고 소비자를 갖다 1대1로 연결시켜 주는 회사들이 바로 이제 배달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실은 요교요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배달만 시키는, 전문적으로 시키는 이 배달 대행사들이 생긴 거예요. 가령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가다 보시면 보게 되면 뭐 생각대로라든지 부릉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겠죠. 이런 회사들이겠죠. 따라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유통 구조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배달 유통 구조를 놓게 되면 한 2단계 유통 구조가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물류 체계는 사실 저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물량 모아서 계약해야 되고, 네. 지금 저 대행이라고 하는 게 해운으로 말하면 포워더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다 물량을 가운데 하는 업자가 없을 수는 없지. 오히려 더 저쪽으로 진화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걸 갖다 진화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유통 단계가 그만큼 좀 좋게 말하면 고도화됐고 나쁘게 말하면 복잡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구도에서 네네. 프로모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 배민 같은 회사들이 어떤 뭐 시스템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비도 사실은 이런 어떤 배달료에서 일부 자신들이 수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음식 배달 같은 경우 음식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식으면 안 되고, 네. 면 같은 경우 뿌르면 안 되고. 또 집집마다 사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즉시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수요가 있고,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가 있고, 라이더 수는
많거나 적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음식 배달이 많아, 음식 수요가 많은데 라이더가 적으면 이 배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라이더들을 배달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붙이는 거죠. 아, 더 드릴 테니 빨리 그렇죠. 지원하세요. 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라이더들이 가기 싫어하는 기피 지역이 있어요. 옛날에 똥콜이라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똥콜. 그런 지역에 계속 돈을 이제 프로모션을 붙여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전업이랑 사정이 다르니까. 그렇죠. 프로모션 딱 보고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또 부업 하시는 분들은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일종의 제도 틀이 뭐 대리기사 이런 거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리기사도 그렇죠. 그 먼데 갈 땐 더 드려야 되고. 네. 대리도 플랫폼 마찬가지. 그렇지, 비슷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잘 안 잡히면 올리고. 그러면 더 받을 수는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또 입장이 엇갈리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부업이 워낙 늘어나니까 평상시에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받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 올 때, 더울 때 이럴 때 부업들이 안 나오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어느새 좀 아이러니하지만 즐기는 이런 라이더들이 늘어나고 있죠. 배달기사 김영수 씨가 일감이 들어왔다는 알람에 반색합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남가자동에서 들어온 생필품 배달 주문입니다. 김 씨가 있는 합정동에서 5km 정도 떨어진 거리. 배달을 완료하면 4,000원을 받습니다. AI 모드를 사용했을 시 사용한 거에 대한 이제 사측에서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0원, 2,000원 때문에 AI 모드를 하고 있죠. 기사들이 배달비를 더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태풍이나 장마 때 배달에 나서면 3,000원가량을 추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일종의 위험수당입니다. 안양천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리 위에는 또 태풍으로 바람이 더 많이 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운행하면 이제 막 흔들리고 막 차선을 바꿔버리니까 바람에. 일정 시간 안에 정해진 물량을 다 배달해도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사 입장에선 폭풍우 속에 모든 배달 물량을 소화하는 게 일당을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무리한 질주를 마다치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장마가 보름 정도 지속됐을 때 저조차도 신호를 좀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요. 좀 무리하게 배차를 잡고 좀 더 하루에 일당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추가 배달비는 배달앱 업체끼리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선 더 많은 배달비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000원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프로모션 비용이 발생하면서 일종의 라이더분들이 받게 되는 돈의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더분들이 그럼 당연히 돈 많이 주는 로 가겠죠. 하지만 배달 기사들이 마냥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 배달비는 올리지 않은 채 추가 비용을 앞세워 기사들을 위험한 근무 환경으로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기본 요금이 너무 낮다 보니 이런 기상 악화 상황에도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사실 일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배달 기사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수입과 안전한 근무 환경입니다.